안녕하십니까. 학교원파고원 감정평가사 경제학 소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먼저 하기 전에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X의 시장의 수요 곡선 이렇고,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학원 다시 할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학원 감정평가사 경제학 소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3회차 복습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자, X의 시장의 수요 곡선 이렇게 돼 있고 공급 곡선은 이렇다. 시장 균형에서 정부가 80의 가격 상한을 설정할 때 소비자 잉여의 변화와 생산자 잉여의 변화는 입니다. 자, 1번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B, 0, Q 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요 곡선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500이고요. 공급 곡선은 쟤를 P에 대해서 바꾸면 Q는 100 마이너스 100 플러스 2P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다시 P에 대해서 바꾸면 P는 50 플러스 2분의 1 Q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띄워서 S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좀 정확하게 그린 이유는 문제가 잉여를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그럼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다 라는 것입니다.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다. 그럼 먼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하면 500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100 플러스 2P가 되고 3P는 600입니다. 그럼 P는 200이 되겠죠? 3P는 600이니까 P는 200이 되고 200이면 Q는 300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지금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인데 가격을 여기가 지금 80이잖아요. 50인데 얘를 80으로 바꿔서 가격 상하니까 끌어내려라. 그래서 이렇게 80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만 보면 되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가격 상한제이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로 이만큼 감소했죠.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비자 잉여가 최초 여기였습니다. 최초 여기였으니까 4번에 30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500 뭐 이렇게 나오겠죠. 45,000이 나오겠죠. 9만이었으니까. 근데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로 바뀌는 거죠. 여기로. 그러면 이제 80일 때 공급량을 구하면, 가격이 80이면 공급량은 얼마가 됩니까? 여기다가 이제 80을 집어넣으면 160이죠. 따라서 얘가 60으로 현저하게 줄어들죠. 수량이 60이면 가격은 얼마가 됩니까? 가격은 우리가 여기 60이 나오면 440이 나와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변화한 걸 보면 이게 윗변이죠. 440에서 80을 빼면 360이 나오겠죠. 360 더하기, 그 다음에 아랫변이 500에서 80이니까 420입니다. 그죠? 곱하기 높이가 60이고 요걸 또 2분의 1 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30이니까 780 곱하기 30 하면 뭐 2100 뭐 이렇게 2100
100 뭐 이렇게 나오겠죠. 2만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45,000인데 얘는 2만대니까 뭐 계산 여러분들 계산기로 해보시면 되는데 얘도 줄어들면 알 수 있어요. 이건 너무 가격을 낮췄고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 낮아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래서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선을 좀 무너뜨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최고 가격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생산자한테 조금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에는 너무 과도한 가격 규제는 모두에게 손해를 주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자, 2번입니다. X제 수요의 수요 곡선 이럴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 1이 되는 가격은 우리 지난번에 풀어봤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 탄력성을 묻는 거기 때문에 델타 P분의 델타 Q Q분의 P입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1이 나와야 된다고 한 거죠. 그럼 이제 P로 미분하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2 곱하기 P는 그대로 써주고요. Q는 10-2P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2P는 10-2P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따라서 P는 4P니까 2.5가 나오게 된다. 정답은 4번이 되겠다.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본래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 뭐 어떻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뭐 계산하는 문제니까. 3번 X제 시장에 값과 을이 존재하고 X제에 대한 값과 을의 개별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다. X제의 가격이 2.5일 때 시장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첫 번째가 시장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개별 수요의 합이 시장 수요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더합니다. 그래서 Q2를 더하면 되죠. 그래서 Q는 10-2P, Q는 15-3P가 되어서 더하면 Q는 25-5P가 된다. 당연히 얘는 Q 시장이 되겠죠. 뭐 값과 을 이렇게 쓰면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탄력성 공식이 델타 P분의 델타 Q, Q분의 P죠.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는 게 수요니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니까 5 곱하기. 그 다음에 가격이 지금 X제 가격이 2.5죠. 그 다음에 수량이 얘니까 여기다가 2.5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2.5를 집어넣어주면 5 빼기 2.5 곱하기 5는 12.5니까 얘도 12.5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약분되면 5분의 1이니까 1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은 3번이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의 차이에서 우리가 개별 수요 곡선을 통해서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았다. 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순서대로 A, B, C제를 나열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가 판매 수입입니다. 판매 수입. 먼저 A는 가격이 떨어졌는데 판매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이렇게 체킹이 가능하겠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B는 가격이 떨어졌는데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C는 가격이 올랐는데 판매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그래서 A, B, C 순으로 커진다. 라고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두 판매 전략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에요. 백화점들은 일정 기간 동안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행사를 한다.
유명 관광지 숙박업소들은 여름 휴가철 성수기에 비성수기보다 높은 숙박료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백화점은 사치품을 거래하는 곳이고 사치품은 대표적인 탄력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탄력적일 때 가격을 내려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는 전략이고요. 유명 관광지 숙박업소들은 여름철 휴가철 성수기의 비수기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일보다 작은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올려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전략은 독점 시장에서 우리가 배우실 가격 차별,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수요의 가격 변동에 대한 민감성, 탄력성을 활용하여 매출액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문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복습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탄력성 2번째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먼저 공식을 통해서 의미를 한번 따져보면 되겠죠. 공식을 통해서 의미를 따져보면 된다. 자, 공식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서 앞에 있는 것은 결과 자리이고 뒤에 있는 것은 원인의 자리이니 항상 원인의 변화율분의 결과의 변화율로 따져보시면 되겠다. 공식은 우리가 소득의 변화율이 되겠죠. 소득의 변화율,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소득이 변하면 수요 곡선에서의 외생 변수와 관련된 이야기이고 곡선 내 점 이동이 아닌 곡선 자체 이동 아닙니까? 인데 이제 그거는 수요에서의 얘기고, 그러니까 가격이 변수일 때 얘기고, 얘는 그래프가 여기가 이제 M이고 얘가 이제 수요량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M이 있기 때문에 얘는 수요량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자, 이런 걸 시험 문제 묻진 않아요. 묻진 않는데 궁금해 하실까봐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뭐 그런 걸 묻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공식으로 쓰면 소득의 변화니까 M분의 델타 M, 소득을 M이라고, 머니라고 할 수 있고요. 수요량은 Q분의 델타 Q가 되겠죠. 그래서 공식으로 쓰면 델타 M분의 델타 Q, Q분의 M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Q로 놔두고 M으로 미분해서 값을 구하고 나머지 값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계산 문제가 출제가 돼요. 여러분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재화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럼 재화를 어떻게 구분하냐? 요 툴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플러스 값이냐 마이너스 값이냐가 중요해요. 부호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조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그냥 판단하는 거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얘는 플러스니까. 근데 교차 탄력성이나 소득 탄력성 같은 경우는 그 재화가 원인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얘가 플러스라는 것은 소득이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거나 소득이 감소할 때 같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상제라고 합니다. 정상제. 마이너스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감소하거나 소득이 감소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열등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EM 이렇게 표현합니다. 탄력성인데 소득과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마이너스 값이고 얘는 플러스 값인데 요것도 나눕니다. 나눠요.
나눠서 요 얘기는 이제 뒤에 가면 ICC 소득 소비 곡선에서 또 주로 다루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뭐 되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 하나하고 이 두 재화를 그냥 부호로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냐 요 정도만 물어보는 파트입니다. 따라서 얘가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아예 플러스인데 1보다 크다. 그럼 얘를 사치제라고 부르고요. 아니다. 얘가 0과 1 사이의 값이다.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조금 늘어난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 올라가요. 그럼 초밥을 내가 20% 더 먹는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소득이 여러분 연봉이 2배 오른다고 해서 양치질을 30번씩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여기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를 필수제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필수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간단하게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양의 관계죠. 그래서 2번이 이제 재화의 구분이고요. 양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정상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음의 관계죠. 이때는 열등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된다. 주로 출제되는 것은 1. 계산. 그래서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지고 집어넣어서 푸는 거고 두 번째는 플러스면 정상제, 마이너스면 열등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네. 되게 여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거기랑은 또 다른 파트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막 되게 복잡한 내용이 출제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교차라는 것은 크로스죠, 크로스. 그래서 두 재화가 존재하더라. 즉,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한다. 그러면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변할 것이다. 라고 접근하는 것이 교차 탄력성입니다. 즉, 두 재화의 관계를 알고 싶어요.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1번에 의미, 공식으로 보면 되겠죠, 공식. 두 재화를 우리가 X재와 Y재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X재 가격의 변화율입니다. X재 가격의 변화율. X재 가격이 변해요. 그러면 Y재의 수요량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두 재화의 관련성을 알고 싶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화를 구분함에 있어서 여기가 PX가 되는 거예요. PX. X재 가격이 변했을 때 QY, Y재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걸 가지고 했을 때 요것도 공식이 이제 X의 가격의 변화율이니까 PX 델타 PX QY 델타 QY죠. 그래서 각각의 변화율을 쓰는 것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델타 PX 델타 QY 곱하기 PX분의 QY고요. 그 다음에 QY분의 PX가 된다. 이렇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 하기 전에 얘도 부호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플러스 값이 있고 마이너스 값이 있을 수 있다 입니다. 플러스가 뭐냐? X재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Y재의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말은 X재가 비싸니까 Y재로 갈아타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X재가 비싸지니까 Y재로 갈아타겠어 이런 뜻이죠. 반대로 X재가 싸지면 X재로 갈아탈 거니까 Y재가 줄어드는 겁니다.
따라서 둘의 방향성이 같으면 얘를 대체제다 이렇게 표현해요. 대체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를 우리가 보완제라고 합니다. 보완제. 왜? 얘가 증가하면 얘 못 먹겠네 가는 거죠. 즉 맥주 가격이 증가하면 치킨 못 먹겠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반대로 얘가 떨어지면 얘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 대체제 관계, 마이너스가 되면 보완제 관계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한테 묻진 않지만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수직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직으로 있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그냥 상관없다. 여러분 베스킨 라빈스 31과 아이스크림과 빗자루의 관계는 뭘까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빗자루에 꽂아 먹을까요? 뭐야?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독립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고만 하세요. 잘 묻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죠? 자, 여기 보면 x제의 수요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px는 100, py는 50, m은 100일 때 y제 가격에 대한 x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입니다. 동그라미가 x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인데 지금 y제 가격에 대한이에요. y제 가격이 변했을 때 x제의 교차 탄력성이죠. 그러면 1번이 교차 탄력성의 공식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분모에 타 재화의 가격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y제 가격의 변화율 이렇게 쓸 수 있죠. y제 가격의 변화율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x제 수요량의 변화율이니까 qx의 델타 qx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쓰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막 공식을 막 델타 P분의 델타 Q 막 이런 거 외우는 것보다 저는 원론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정확히 됐다면 그냥 식을 유추하는 거는 그닥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델타 PY, 델타 QX 그 다음에 QX PY가 되는 것이죠. 요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봤더니 먼저 요게 뭐예요? QX를 PY로 미분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쫙 이렇게 있는데 지금 PY와 관련되어 있는 건 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상수 처리를 하면 되죠. 따라서 다 상처하면 여기는 0.4가 나오고 여기 0.4가 나오게 되는 거죠. 0.4가 나오게 되는 거죠. 곱하기. 자, 문제에서 PY는 얼마를 줬습니까? 50을 줬습니다. 50을 줬어요. 그럼 50이죠. QX인데 QX를 구할 수 있게 여기에 숫자들을 채워줘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PX가 100이니까 여기다가 100을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50이 될 거예요. PY는 50이니까 50을 집으면 5, 4, 20이니까 20이 될 거예요. M은 100이니까 여기다가 100을 집어넣으면 30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50, 20, 30이니까 그냥 싹 없어지죠. 그럼 뭐만 남다? QX는 200만 남게 돼요. 200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20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4분의 1입니다. 얘는 10분의 4죠. 그럼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10분의 1이니까 정답은 1번 우리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체킹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본론적인 얘기만, 원론적인 얘기만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 뭐 크게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교차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계산 문제는 당연히 원인의 변화율과 결과의 변화율을 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볼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더 많이 나오는 건 뭐 계산 문제 나오긴 하지만 그 두 가지 탄력성을 가지고 재화를 스스로 우리가 구분이 가능하냐, 소득 탄력성의 플러스 정상제 마이너스 열등제, 교차 탄력성 플러스 대체제 마이너스 보완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미시에서 나오는 탄력성은 이제 요거까지 하고 나중에 이제 대체 탄력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대체 탄력성은 뭐 계산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탄력성은 지금 배우고 있는 수요, 소득, 교차.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요거랑 공급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먼저 1번이 우리가 공식을 좀 보면 앞에 있는 게 결과고 뒤에 있는 게 원인이었죠. 따라서 가격의 변화율, 제가 한글로 이걸 자꾸 써드리는 이유는 변화율임을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변화율이라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주구장창 써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급량의 변화율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수요는 뭐였습니까?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의 의미, 주어진 가격에서 얼만큼 이것을 구매할 거냐, 이게 좀 초점이 맞춰졌다면, 얘는 공급에 가격 틀렸으니까 가격이 변했을 때 공급량, 즉 판매자가 얼만큼 그것의 판매량을 늘릴 거냐 줄일 거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탄력성이라는 것으로 개념이 기억되면 안 되고, 탄력성 앞에 있는 결과와 원인을 봄으로써 이 탄력성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가격이 변했을 때 가격이 한 10% 변했다. 그럼 공급량이 30% 변했다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을 분수식으로 넣으면 3이 됐죠. 그럼 1보다 크니까 가격에 비해서 공급량이 민첩하게 반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가격이 10% 올라갔는데 5%밖에 늘리지 못했다라고 하면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것을 생산하는데 민첩하게 반응하지 못하니까 비탄력적이다. 즉 가격 변화에 대해서 생산량의 조절이 굉장히 용이하면 이것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반대로 이것과 반대로 가격이 변했을 때 공급량을 잘 못 바꾼다.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똑같습니다. 가격의 변화율, 당연히 얘도 가격의 변화율, 최초 가격이 중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급량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P분의 델타 Q, Q분의 P인데 얘는 절대값을 씌우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급은
가격과 공급량이 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절대값을 씌울 필요가 없죠. 왜 절대값이 필요 없이도 그냥 양수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똑같고요. 나머지도 유사합니다. 뭐가 있냐. 우리가 종류했을 때 1번 호탄력성이죠. 똑같이 호탄력성도 어디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왜 최초 가격이 중요하니까 달라지는 거니까 얘도 델타 P분의 델타 Q는 똑같고 얘도 2분의 Q1, Q2. 왜? 수량도 평균값을 쓰고 가격도 P1, P2 해서 이게 약분이 된다 그랬죠. 따라서 호탄력성은 델타 P분의 델타 Q, Q1, Q2분의 P1, P2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탄력성은 우리 감정평가사 문제에는 거의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험계리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보되 3일 전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탄력성이 있습니다. 점탄력성은 미분의 미분, 즉 가격이 아주 미세하게 변하니까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랬죠. 델타 P분의 델타 Q, 한 점이니까 Q분의 P 이렇게 해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요나 공급이나 점탄력성을 계산하는 것은 감정평가사 경제학에서 굉장히 자주 다루는 내용이다 라는 부분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에 복습 테스트를 풀 때 개별 수요 곡선을 가지고 시장 수요 곡선으로 탄력성을 구했던 것처럼 공급도 개별 공급곡선을 가지고 시장 곡선을 만들어 가지고 탄력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세 번째 게 좀 다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선형 공급 곡선의 탄력성이다 라는 거예요. 선형 공급 곡선의 탄력성이란 게 있어요 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선형 수요 곡선이 탄력성은 중점을 기준으로 중점에서보다 가격이 높으면 탄력적이고 가격이 낮으면 비탄력적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넓게 그려서 얘가 P0Q고요. 당연히 여기는 플러스 값이고 마이너스 값이겠죠. 그래서 공급곡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선형이고요. 어디에서의 여기에 이점에서의 탄력성을 구하고 싶어요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점에서는 그때의 가격과 거래량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P0가 있고 여기 Q0가 있어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E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합시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탄력성의 공식을 떠올립니다. 델타 B분의 델타 Q, Q분의 P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델타 P분의 델타 Q의 의미가 무엇이냐 라는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울기의 역수다. 즉 누워있으면 탄력, 서있으면 비탄력이다. 그 이유는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X자리에 Q가 있고 Y자리에 P가 있기 때문에 델타 Q분의 델타 P가 기울기니까 그걸 뒤집어 놨기 때문에 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 분의 1입니다.
그럼 기울기 역수니까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기울기는 AC분의 C2가 되는 거죠. 근데 뒤집으니까 얘는 C2분의 AC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가격이 어디예요? 여기가 가격이 되겠죠. 여기가 수량이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이 BO가 되겠고 수량에 해당하는 부분이 CO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C와 BO가 같다 이겁니다. 같다. 따라서 지금 이 C와 BO 같으니까 이렇게가 약분이 된다 이거죠. 따라서 탄력성은 C5분의 AC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C5분의 AC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C5분의 AC니까 CO 여기가 분모가 되겠죠. 여기가 분자가 됩니다. 즉 얘가 지나가는 자리와 가격의 수량에 있는 데가 분모가 되고 얘가 분자가 원점에서 차이죠. 따라서 지금 얘가 어디를 지나가면 P축을 지나가면 분모 분자가 되기 때문에 탄력적이 돼요. 자, 근데 이럴 수도 있겠죠. 얘가 만약에 원점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자, 원점을 지나가는 거예요. S가. 얘가 1이고 2라고 하면 원점을 지나가면 분모와 분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이 나오는 것이고 S1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게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갔어. 그럼 S3가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따라서 만약 Q축을 지나가게 되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이겁니다. 그럼 정리하면 자 이걸 우리가 A 그림을 증명했다면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딴 그림을 증명하는 건 출제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그림에 너무 초점을 맞추거나 너무 꽂히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건 증명은 호성이가 한다. 여러분들은 결론을 기억하자가 주된 포인트입니다. 제가 증명을 하고 여러분들은 결론을 기억해라. 그럼 결론이 뭐냐? 우리가 이제 P축을 지나거나 원점을 지나거나 Q축을 지날 때 탄력성이 다르다. 그래서 P축을 지나게 되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고 원점을 지나가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이고 Q축을 지나면 공급의 탄력성이 1보다 작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얘입니다. 얘. 자, 얘가 왜 잘 나오냐? 이것 때문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자, Q가 있고 P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졌던 고정관념이 생겼지만 그 고정관념을 하나 깨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특정 점이 주어져 있지 않을 때 누워있으면 탄력, 서있으면 비탄력이었습니다. 근데 선형수요 곡선에서 나타났듯이 어떠한 점이 주어져 있다면 기울기가 똑같다고 해도 탄력성은 달라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야. 공급도 뭐 특정하게 주어져 있지 않으면 탄력, 비탄력인데 이런 거겠지. 선형인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S1이 있고 S2가 있더라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S1과 S2 중에서 어느 게 더 기울기가 완만합니까? 그렇죠. S2가 기울기가 완만한 거예요. 그럼 이걸 탄력적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왜? 원점을 둘 다 지나가기 때문에
둘 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요걸 내요. 그러니까 말로 내는 겁니다. 말로. 그래서 원점을 지나면 기울기와 관계없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이런 걸 말로 낸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이제 가끔 물어보는 게, 가끔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 예를 들어 이제 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최초의 점이 여기였는데 일로 가. 최초의 점이 있는데 일로 가. 계속 직진한다 이거. 이렇게 해서 책에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럼 이것도 그냥 기억하는 방법이 뭐냐면 1에 가까워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1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지금 얘가 1보다 큰 상태에서 숫자가 자꾸 커져요. 자꾸 커지면 어디에 가까워진다? 그렇죠. 1에 가까워진다라고 접근하는 거죠. 1에 가까워진다. 그럼 1에 가까워지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1보다 컸는데 1에 가까워지면 점점 작아짐으로 기억하면 되는 거죠. 점점 작아짐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되는 거죠. 반대로 얘는 1보다 작기 때문에 1에 가까워진다라는 얘기는 점점 커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죠. 근데 요거까지는 잘 안 물어보는데 뭐 높아심에서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다? 원점을 통과하면 선형 공곡선의 기울기가 다르더라도 단위 탄력적이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 A급 문장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이 P축을 통과하면 탄력적, Q축을 통과하면 비탄력적이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썼죠. 여기 이제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도 씁니다. 에타라고 쓰기도 해요. 네, 뭐 이건 잘 안 쓰니까 참고만 하시고, 책에는 실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림 보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단 누워 있으면 서 있으면이죠. 그래서 누워 있으면 완전 탄력적, 서 있으면 완전 비탄력적인데, 수요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를 직각쌍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직각쌍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얘는 원점을 통하는 직선일 경우에 단위 탄력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가 다른 경우의 공곡선이죠. 그럼 기울기가 다르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누워있으면 탄력, 서있으면 비탄력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같다라고 했으면 같으니까 델타 P분의 델타 Q, Q분의 P가 됐죠. 그러니까 분자가 클수록 탄력적이니까 동일한 수량에서는 이 P가 클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라인에서는 기울기가 똑같지만 지금 가격은 똑같은데 수량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죠.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탄력적이다 입니다.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건 누워있으면 탄력, 서있으면 비탄력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어디에서 그 조셉 파트에서 다시 한번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셔야 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선형 공급곡선, 선형 수요곡선, 단위 탄력적인 경우는 계산 문제는 안 나오고 말 문제로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여러 번 물어볼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성의 있게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쉴까요? 탄력성의 응용 말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탄력성 결정 요인이죠.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한 번에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에요. 근데 탄력성의 결정 요인은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사치품일수록 탄력적,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 측정 기간이 길수록 탄력적이었다라는 말이었죠. 근데 공급 수요는 항상 말하지만 탄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가격이 변했을 때 소비자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가 주된 포인트였으니까 가격 변화에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소비자를 중심으로 본 거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뭐에 의해서 본 거다? 공급자를 기준으로 본 거죠. 즉 가격이 변했을 때 공급량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1번이 뭐냐면 생산기간이에요. 우리가 생산기간이 짧으면 가격이 올랐어. 그럼 확 만들어서 팔아먹으면 됩니다. 근데 생산기간이 길면 가격이 오르더라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기간이 기니까. 따라서 생산기간이 짧다, 길다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고 얘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장 비용입니다. 저장 비용. 예를 들어서 저장의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격이 훅 떨어지면 그냥 빼면 돼요. 그리고 창고에 박아놓으면 되죠. 왜? 가격이 오를 때를 기다려서 판매하면 되니까. 저장 비용이 별로 안 드니까. 그런데 저장 비용이 많이 들면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지금 이거를 판매 안 하고 놔뒀다간 그 저장하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처럼 소시적에 어떤 아저씨를 만나는데 그 아저씨가 야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그러니까 에? 부자요? 좋습니다. 그랬더니 야 마늘이나 농작물이 흉년일 때 풍년일 때 그걸 좀 사놓으라는 거예요. 창고 하나 사가지고 사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그건 가격이 오를 거다. 맞는 말이야. 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걸 사놓으면 돈 번다는 거야. 전기세가 더 나와요, 여러분. 전기세가 더 나와. 여러분, 킹크랩 같은 거 놔두면 비싸지는 거 몰라서 사람들이 팔겠어? 걔 죽어요. 그러니까 파는 거라고. 결론, 저장 비용이 적다, 크다. 그러면 적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재화의 대표 케이스가 공산품으로 잡는 거야. 공산품. 그리고 얘를 농산물로 잡는 거예요. 당연히 농산물에 수산물 포함입니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왜? 공산품은 빠르게 찍어낼 수 있으며 창고에 박아두기만 하면 되는데 농산물은 빨리 하고 싶어도 자라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거는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장비용, 뭐 냉장 시설을 하든 냉동 시설을 하든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더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측정 기간이 있겠죠. 측정 기간. 여러분 생각해봐. 최근에 이제 맨날 나오는 얘기가 부동산 얘기를 하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항상 무슨 얘기합니까? 공급 문제다. 왜? 부동산 가격이 춤을 출 때 단기적으로 보면 집, 야! 그럼 집이 저시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집을 막 늘릴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장기가 되면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곳에서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구분을 하셔야 되고, 이건 객관식 문제로 한 C에서 D급 정도 돼요.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해하는데 참고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업 수입이죠. 기업 수입, 판매 수입, 소비 지출액 이런 게 있었다. 그런데 우리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뭐 해야 됐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내려야 판매 수입이 증가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을 올려야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말씀드렸죠.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어떨까요? 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판매 수입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그것을 구입해줬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소비자가 그것을 구입하는 개념이 아니라 가격이 변했을 때 공급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판매와는 관계가 없어서 기업 수입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수입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중점으로 봤던 내용은 무엇이었다? 기본적으로 소득 탄력성의 공식, 교차 탄력성의 공식이었고, 소득 탄력성은 플러스면 정상제, 마이너스면 열등제, 교차 탄력성은 플러스면 대치제, 마이너스면 보완제가 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우리가 선형 공급 곡선의 탄력성, 우리가 원점을 지나면 단위 탄력적이고 P축 탄력적, Q축 비탄력적이다. 원점을 지나면 기울기와 관계없이 단위 탄력적이다라는 점과 탄력성 결정 요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기업 수입은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탄력성의 응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